R&D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죠. R&D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거를 자산화시킬 거냐, 비용 처리를 바로 할 거냐. 이 이슈는 회계 시간에도 배우고 CFA든 CPA든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에서도 메인 테마로 나오고요.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요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비교 목적성 때문에 그래요. 어떤 회사는 캐피탈라이즈 하냐, 익스펜스 처리하냐에 따라서 R&D가 헤비한 회사들은 재무 상태표와 재무 제표들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체는 똑같은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랑 두 개를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하려면은 두 개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를 해야겠죠. 네. 그래서 요 이슈가 CF에서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꾸 물어봐요. 만약에 R&D를 자산하지 않고 익스펜스 처리했다면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 자꾸 물어보거든요. A, B, C에서 골라라. increase 변화 없다. decrease 골라라 하면은 저 대학생 때 막 찍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자산화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.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자산화를 한다는 건 R&D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바로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즉 영업이익에 바로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거다라고 봐가지고 이거를 자산화를 시킵니다. 무형 자산으로 만들어요. 100억만큼. 그러고 나서 마치 우리 유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게 20년 쓰는 무형 자산인 것 같으면은 20년 동안 쓸만한 R&D 비용했다 싶으면은 20년 동안 이거를 속된 말로 엠빵 해가지고 비용 인식을 하는 거예요. 5억씩 20년. 그럼 결국에는 조삼모사이긴 하거든요. 오른쪽 캐피탈라이즈를 하나 익스펜처를 하나 최종적으로는 SG&A 다 100억이 들어가는데 얘는 매를 빨리 맞는 느낌, 얘는 매를 천천히 맞는 느낌, 그쵸? 네, 그래서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.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CEO나 CFO라고 하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뭘 더 선호할까요? 일반적으로는 캐피탈라이즈 해가지고 그쵸? 매는 늦게 맞는 게 낫죠? 늦게 맞는 게 낫습니다. 우리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 처리는 늦게 이연시키는 게 보통 상황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이슈 떠나서 보통 상황에서는 좋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걸 더 선호를 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IFRS는 항상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회계 기준이죠. 그래서 우리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R&D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있는데 US GAAP, 미국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자산화 시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적으로 그냥 무조건 익스펜스로 보내라 라고 US GAP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적인 회계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요.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통 IFRS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는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캐피탈라이즈를 하고 싶어 하죠. 하고 싶어 하고 이쪽이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캐피탈라이즈를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. 캐피탈라이즈는 특정 R&D 비용의 요건이 만족해야만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오른쪽에 제가 글을 써놨어요. 그래서 이거 제가 출처를 밑에 다시 써야겠네요. 이거 PwC에서 가져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이니까 최종적인 출처는 PwC가 아니겠지만 이런 기준들을 만족해야 R&D는 자산화할 수 있다라고 주저리 구절들이 써져 있습니다. 인텐션이 있어야 되고 테크니컬 피지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어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등등등 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. 다 정리해보면 이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회계사 시험 보시는 거 아니니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뭔가 상업성이 가시화되면은 캐피탈라이즈 할 수 있다.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즉 초창기에 R&D 비용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막 자동차 무슨 자동차 만들지 막 고민하고 있다. 그런 단계라면 당연히 그거는 자산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. 자동차 만드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막 와가지고 충돌 실험하고 있고 이제 진짜 막 출시 직전이다. 그런 R&D 비용이라면 자산화할 수 있다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? 이 기준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제약 바이오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임상 일상에서 출발하는 약품이 허가받을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나요? 허가받을 확률이 19%입니다. 굉장히 낮아요. 허가받을 확률이. 심지어 이거는
그 프리클리니컬에 있는 단계에서 출발하면은 더 작아져요. 그러니까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으면 더 작아진다는 거죠.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요런 약들이 있는데, 프리클리니컬은 뭐 1% 미만의 확률이에요.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, 허가받을 확률이. 자, 그런 확률인데 내가 만약에 임상 일상에서 100억이라는 R&D 비용을 사용했다. 나머지 80% 확률로는 이건 버린 돈이거든요. 실패 확률이 80%이기 때문에. 근데 그거를 내가 자산으로 보겠다? 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. 버린 돈으로 봐야죠. 버린 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SGN으로 보내라. 대신에 페이스 2도 거의 버린 돈이라고 봐야 되고, 한 페이스 3, 삼성 정도 오면은 그래도 보면 성공률이 이제 한 60% 정도 되죠. 어떻게 보면 잘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. 버린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상업화가 가시된 이런 R&D 비용들은 우리 자산화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이게 지금 우리 IFRS에서 정해주고 있는 회계 기준이 되겠습니다. 예. 6가지 블랙 포인트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보통 보시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 가시는 내용들이 많을 거고, 하지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상업화를 할 수 있다지,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다라는 거지 100%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보내는 회사들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주의하셔서 우리 R&D 비용 분석할 때는 비슷한 두 개의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R&D를 했고 어떤 비용을 R&D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, 특히 영업이익이나 EBITDA, 넷인컴 이런 결과들이 그렇게 나왔는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R&D 비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. 테크니컬 인터뷰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질문으로 넘어가실 거고, 저희 모델링 301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엑셀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